나는 대체 언제 행복해질까? 이 질문 얼마나 오랫동안 품고 계셨나요? 어쩌면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지도를 거꾸로 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면, 더 완벽한 미래가 오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 하지만 그 끝없는 경주에 지쳐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오늘 어쩌면 당신의 행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더해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어쩌면 나와 타인 모두를 향한 긍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은 사실 여러 요소들의 조화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자타 긍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나 자신과 타인 모두를 긍정하고 용서와 연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나를 아끼고 돌보는 자기 긍정, 자기 연민도 포함되고 타인을 향한 용서와 사랑,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도 포함되죠. 이 자타 긍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오늘은 특히 한 가지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여러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에 솔직히 저는 좀 의아했어요.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나를 먼저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나 자신의 행복으로 돌아오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들을 알게 되고 제 삶에서 조금씩 실천해보기 시작하면서 그때 모든 것이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고요. 이 특정 방법이 가진 놀라운 힘과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왜 이전까지 우리는 행복을 제대로 느끼기 어려웠을까요? 어쩌면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두 가지 큰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첫째,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는 세뇌.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참고 견뎌야 나중에 성공하고 행복해진다. 이 익숙한 말은 사실 우리를 끊임없이 미래의 보상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의 주문이었을지도 몰라요. 고등학교, 대학, 취업, 승진. 이 계단을 오르면서 단 한 번도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다음엔 나아지겠지라는 현재를 유예했죠. 둘째, 그럼 지금 당장 쾌락을 즐기자는 함정. 미래도 모르겠고 의미도 없다면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 짜릿한 경험들. 그런데 이런 즉각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갈까요? 왜 미래의 보상이나 즉각적인 쾌락이 지속적인 행복을 주지 못할까요? 우리 뇌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미래의 보상에만 집중하는 삶은 우리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들고 설사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그 기쁨은 잠시 곧 새로운 목표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이건 진정한 안정감이나 깊은 만족과는 거리가 멀죠. 또 맛있는 음식이나 쇼핑 같은 즉각적인 쾌락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짜릿한 쾌감을 주지만 금방 익숙해져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죠. 그래서 쾌락의 쳇바퀴에 빠지기 쉽고 장기적인 행복과는 연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자타 긍정의 한 가지 실천 방법, 바로 타인을 위한 작은 기여를 통해 나 역시 행복 호르몬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속는 셈 치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봤어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거나 동료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해보거나 그래서 만난 이웃에게는 먼저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방의 얼굴에 피어나는 작은 미소나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건 도파민의 짜릿함과는 다른 아주 깊고 잔잔한 행복이었어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발견한 기분이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뇌과학자들이 말한 타인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길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행복의 방향을 잘못 설정했을 때, 특히 나 자신만을 위한 행복에만 너무 매몰되거나 혹은 외부 조건에만 의존할 때 삶에는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 큰 목표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은 잠시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성취 후의 공허함,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현재에 감사하거나 만족하기 어려운 만성적인 불만족, 타인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피상적인 관계,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고 삶의 목적을 찾기 힘든 의미의 부재. 이런 신호들은 잠깐 행복의 나침반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면 당신과 타인 모두를 향한 긍정이 필요할지 몰라요. 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만을 위한 일시적 쾌락과 타인과 함께 만들며 나도 행복해지는 지속적 행복은 뇌에서 어떻게 다를까요? 나만을 위한 쾌락은 도파민 중심이죠. 짧고 강력하지만 금방 사라지고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마라톤의 단거리 질주와 같아요. 숨은 차지만 결승선은 늘 새롭게 설정되죠. 반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타인의 행복에 기여함으로써 얻는 행복은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중심입니다. 잔잔하지만 깊고 오래가는 충만감을 주죠. 함께 숲을 가꾸는 것과 같아요. 느리지만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고 풍성한 결실을 함께 누립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죠? 왜 타인을 돕는 것이 왜 우리에게 깊은 행복감을 줄까요? 뇌과학이 그 비밀을 풀어줍니다. 우리가 타인을 돕거나 친절을 베풀 때 상대방의 미소, 감동, 감사의 표현은 우리 뇌의 특정 부위를 직접 자극합니다. 이때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과 사랑과 신뢰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편안함, 그리고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에 있는 듯한 느낌이죠. 옥시토신은 타인과의 유대감, 신뢰, 소속감을 높여줍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어요.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된다고 느낄 때 분비돼요. 이 호르몬들은 도파민처럼 순간적으로 짜릿한 쾌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깊은 만족감과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더욱이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뉴런 덕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타인이 나의 행동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거울 뉴런이 활성화되어 나 역시 그 기쁨을 함께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이타적인 행동은 뇌과학적으로 볼 때 나 자신에게도 아주 효과적인 행복 전략 중 하나인 셈이에요. 마치 행복의 부메랑 같아요. 내가 던진 친절이 더 큰 행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행복의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타 긍정을 위한 오늘의 실천, 바로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방법들입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생각의 전환과 실천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몇 가지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제안은 거창함 대신 사소함에 집중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타인을 돕는다고 하면 아주 큰일이나 특별한 봉사활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아주 작고 일상적인 순간에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뇌는 행동의 크기보다는 그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자체에 반응합니다.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은 작은 친절에도 충분히 분비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출근길에 만나는 경비원 아저씨께 밝게 웃으며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바쁘게 일하는 동료에게 커피 한잔 할래요? 라며 작은 여유를 선물하는 거, 가족에게 오늘 있었던 좋은 일을 이야기하며 함께 웃는 거, 이런 소소한 행동들이 바로 행복의 씨앗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당신의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하지만 따뜻한 일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 당신의 행복 스위치가 숨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제안은요, 결과보다 과정과 연결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타인을 위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과 상대방과의 연결입니다. 이를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해요. 거울 뉴런은 우리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때 활성화됩니다. 또한 옥시토신은 긍정적인 사회적 연결감을 느낄 때 더욱 촉진돼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음미할수록 뇌의 긍정적 보상회로는 더욱 강화됩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고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잠시 멈춰서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내 마음속에 피어나는 따뜻함이나 뿌듯함을 잠깐 느껴보세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줬구나. 그 덕분에 나도 기분이 좋네 하고요. 이처럼 매 순간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더 자주 그리고 더 깊이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꾸준한 습관으로 만드세요. 이타적인 행동을 통한 행복은 단 한 번의 큰 행동보다도 작더라도 꾸준한 실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집니다.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 원리에 따라 반복적인 행동과 생각은 뇌의 신경회로를 변화시킵니다. 마치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듯이 타인을 위한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반복하면 우리 뇌의 행복회로는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오늘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은 뭘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실천했던 작은 행동과 그때 느꼈던 감정을 짧게라도 기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버스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했다, 뿌듯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당신의 삶 전체를 따뜻한 행복으로 물들이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지금 드린 제안들 어떠신가요? 대단한 결심이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들입니다. 물론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나 자신의 감정도 잘 돌보는 것, 그것이 자타긍정의 핵심이겠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행복이 어딘가에 있는 것이라고 혹은 나만을 위한 쟁취의 대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행복으로 가는 여러 길 중 하나, 그러면서도 매우 강력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타인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행동, 이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자타긍정, 용서, 연민, 사랑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타인을 향한 긍정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실천은 결국 나 자신의 행복으로 되돌아옵니다. 거대한 인생 목표를 이루는 것도 의미 있지만 그것만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 눈앞의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함께 나누는 웃음 속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의 조각들이 그 속에 숨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고 좋은 일을 실천할 때 우리 뇌는 가장 깊은 만족과 의미를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제안들을 바탕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물론 모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동시에 당신의 뇌를 행복으로 가득 채워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뇌과학이 밝혀낸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소중한 방법 중 하나예요. 당신의 하루가 자신과 타인 모두를 향한 긍정으로 채워지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행복의 씨앗을 심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천한 작은 선행이나 느낀 점 혹은 자타긍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의 영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